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K배터리 왕자를 지켜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K배터리가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또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한교수 매니저님,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외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 외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중국 업체들과 대한민국 업체들 간의 이제 셀 업체들 간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중국의 CATL의 이제 저가 2차 전지 배터리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여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런 형태는 뭐 비단 2023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해부터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 그런 것이 지금 약간은 구체화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새 중국의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48.6%. 48.6%의 시장 점유율이면 그렇게 낮은 시장 점유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더 밀리면 안 되겠죠.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시장 점유율보다는 2차 전기,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언제쯤 살아나느냐 이게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유율보다는 역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그럴 때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가격을 좀 더 하향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만박으로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위기 의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본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또 한 번에 승부수가 띄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약에 상용화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금 시장이 뭐 저 PBR과 반도체 쪽으로 모든 관심이 쏘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은 성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지지율이 좀 밀린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우려감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힘든 것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선까지 가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한번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는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점유율보다는 이 전기차 시장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가격이나 경쟁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악재 아닐까요? 가격이나 경쟁은 이제 뭐 악재가 되겠죠. 악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나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낮춰야 되고요. 그 가격이 낮춰야 그게 대중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금은 가격이 낮춰지는 지금 현재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전기 자동차도 기존의 내연 기관 자동차처럼 가격 인하 정책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가격까지 떨어지고 또 전기차와 관련된 불편한 점, 뭐 충전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고온 그리고 저온에서 네.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문제점들만 해소되게 되면 전기차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에 좀 하이브리드가 뜨고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뭐 계속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2차 전지 관련 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안초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뭐 실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가 더 판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죠. 네. 사실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 마진율이 테슬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 빈자리를 메꿔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차량 판매 대수가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올해도 지난 2023년도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분간 전기차 판매량이 늘지 않을 때는 그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아까 오늘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때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좀 고PBR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이 쏠린 걸까요?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뚜렷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변화를 찾자라면 지난 12월 21일부터 한 달 반 정도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두 차례 정도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단 말이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기존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PBR 관련 종목들,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바이오 이쪽에서 계속해서 빠졌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때문에 잘 움직였단 말이죠. 하지만 2차 전지랑 바이오는 못 움직였는데 최근 2차 전지는 엔캠이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밴드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사셔가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엔캠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엔캠 수급을 일단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엄청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선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간다라고 제가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엔캠이 생산하고 있는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에서 부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부품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중국산 전해액을 사용하게 되면 IRA 보조금을 지급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해액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전해액 4위 기업인데 1위부터 3위까지는 중국 기업이 전해액 기업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중국 기업이 1위부터 3위인데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제한된다라고 봤을 때 그 빈자리를 엔캠이 치고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순위가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엔캠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할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규수 매니저님께는 전고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고체를 항상 말씀을 해주시다가 최근에 또 큰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또 해보니까 중국에서도 전고체 굉장히 힘을 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전고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기온이 영하 30도 떨어지면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방전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기 자동차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한중일 세 개의 나라가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빨리 만들어내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2027년에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을 더 하고 더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점이 앞당겨 주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상용화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답답하고 아직은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스페셜 케미카라든가 한농화성이라든가 석경에이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이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PBR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2차 전지는 저 PBR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회사의 유보금 자체가 많아서 저 PBR 관련주다라는 관점보다는 회사가 앞으로 올해 내지는 내년에 돈을 많이 번다. 또 많이 벌고 내년에도 돈을 많이 번다. 만약에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 좋아지게 되면 그 유보금을 가지고 이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뒷받침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저 PBR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이 저 PBR 그리고 저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입니다. 이 호재는 미국 증시가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듯이 이 우리 주주환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환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PBR 테마는 절대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것이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직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뭐 삼성 SD라든가 LG전선이라든가 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수익성이 많이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나중에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있으신가요? 자, 2차 전지는 저는 일단 오늘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나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농화성, 그리고 이제 뭐 석경에이트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정말 시간은 걸리더라도 주목해 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점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봤으면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30조대인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이 한 81% 정도가 됩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92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화학 섹터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부각 못 받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전기차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어느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LG화학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늘어난다면 LG화학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